지난 1월 25일, 1월 말에 플러터 포워드 2023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구글은 최신 버전의 플러터랑 다트를 새로 발표하고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선된 기능을 소개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비톡에서 지난 플러터 포워드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행사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앞서 플러터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립니다. 행사 내용을 봤더니 플러터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행사 내용을 들으면은 좀 더 구글이 플러터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플러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무겁게 생각을 하고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 심플하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UI 툴킷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러터라는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가 기존의 자말이나 리액트 네이티브랑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사용하는 네이티브 UI 컴포넌트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UI 컴포넌트가 아니고 플러터 엔진이 직접 각각의 플랫폼, iOS와 안드로이드 플랫폼 위에 하나의 이제 캔버스를 놓고 그 위에 직접 비트맵을 드로잉하는 형태로 화면을 렌더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번 플러터 포워드 2023 행사에서도 이러한 플러터의 특징을 중점으로 플러터 포워드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처음에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플러터 자랑을 하죠. 플러터 장점을 언급을 했는데요. 뭐 간단히 소개드리면 뷰티풀, 패스트, 프로덕티브, 포터블, 오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UI 툴킷이기 때문에 이쁜 UI 툴킷을 많이 제공한다. 그리고 컴파일이 빠르다. 그리고 한 리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실제 무언가 UI를 수정하고 앱을 다시 빌드해서 런하는 게 아니라 빌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이브하듯이 특정 한 리로드만 누르면은 수정사항이 그대로 화면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iOS, 뭐 기타 최근에는 데스크탑, 웹, 그리고 리눅스, 인베디드 리눅스까지 다양하게 여러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행사에서 또 언급한 게 플러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많이 보편화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500만 개의 플러터 앱이 이미 앱이 배포가 됐고 70만,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500만 명의 플러터 개발자가 이미 존재를 하고 70만 개의 플러터 앱이 배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깃허브의 오픈소스에 컨트리뷰터로 등록된 카운트인데요. 컨트리뷰터 카운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코드가 첫 번째지만 세 번째는 플러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러터가 개발 시장에 많이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이번에 궁극적으로 어나운싱한 거는 이 두 개가 답니다. 플러터 3.7 버전과 다트 2.19 버전. 그런데 기존의 전 버전은 플러터 3.3이었고요. 메이저 버전이 바뀐 게 아니고 중간에 버전이 바뀌어서 그런지 크게 눈에 띄게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한 만한 게 이번에 추가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러터 3.7에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Enhanced Material 3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 Adaptive Layout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이 안드로이드하고 iOS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폰에 나와 있는 버튼이나 그런 UI 모양들을 Material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iOS 같이 조금 유선형이고, iOS 느낌이 나는 UI를 포스티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과거의 2.0 버전을 이제 Material 3.0으로 업데이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제가 가볍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행사 때 실제 그 사회자가 썼던 건데, 보시면은 머티리얼 3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토글 버튼을 누르면 머티리얼 디자인 2일 때 UI 컴포넌트들의 디자인과 3일 때 컴포넌트들의 디자인을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다크 모드와 화이트 모드의 UI들, 그리고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런 프로그레스 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레이아웃은 아시다시피 요새 삼성은 폴더블 폰도 나오고 가로로 긴 폰도 세로로 긴 폰도 그다음 패드같이 양쪽 다 레졸루션이 넓은 그런 모양도 있죠. 그런 거에 맞춰서 UI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화면을 줄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화면이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두 줄로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능동적으로 UI의 레이아웃 구성이 바뀌는 것 이런 걸 이제 어댑티브 레이아웃인데 요번에 이 부분이 좀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바랑 스케일링 메뉴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최근에 플러터가 데스크탑도 지원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탑 메뉴 같은 메뉴도 필요해서 이런 게 공식적으로 메뉴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임페럴 프리뷰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러터는 구글의 UI 툴킷이잖아요.
그리고 그래픽 엔진으로 직접 비트맵을 렌더링하고, 요번에 플러터에서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그래픽 엔진이 이름이 임펠러라고 하더라고요. 이 임펠러 프리뷰, 즉 임펠러가 요번에 나온 건 아니고 새로운 그래픽 엔진으로 이만큼 화려해졌다라는 걸 이제 프리뷰로 볼 수 있는 앱을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마켓에서 이름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그 앱으로 검색해 보시면은 플러터로 이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어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S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도 그렇지만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마켓에 배포할 때 밸리데이션 절차가 좀 다소 까다롭습니다. 사이닝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기존의 플러터에서는 빌드시마다 좀 미흡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자체를 플러터에서 좀 더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모든 개발 언어에는 개발 툴이 있듯이 플러터도 개발 툴이 있는데, 이 개발 툴도 기능이 강화돼서 퍼포먼스,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그다음 네트워크 리퀘스트 리스폰스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사용성이 개선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플러터 3.7이 어떻게 소소하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플러터랑은 상관은 없고, 이러한 플러터를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솔루션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터로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혹은 플러터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디자이너와 상품 기획팀이랑 개발자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을 서포트하는 툴들인데요. 플러터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요번 행사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해서 텍스트 기반으로 개발을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마치 예전에 웹 에디터, 나무 웹 에디터 같이 뭐 이렇게 GUI가 있어서 끌어다가 각각의 포지션에 위치해서 플러터 앱을 개발할 수 있게끔 GUI 베이스의 개발 툴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미 여기 사인인을 해놨었는데요. 보시면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으면은 그냥 여기 텍스트 끌어다 놓고, 버튼을 넣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놓고 그런 버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것들은 여기에 defined API 콜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REST API 콜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 쓰고 엔드포인트 입력해서 게시인지 무엇인지 해서 헤더랑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콜을 등록을 하면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바인딩을 해서 이 버튼 눌렀을 때 그 리퀘스트가 가고 리스폰스가 여기에 업데이트 되도록 순수하게 UI만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누구나 다 이 툴을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처음 쓰면은 이거 툴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되는 또 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유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게다가 이게 프리 버전이 아니고 상용 버전이라 아까 살짝 보여드린 이런 API를 2개 이상 추가하려면은 또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터 생태계에서 플러터 개발에 도움이 되는 툴들이 존재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디자이너한테 좋은 툴인데요. 이건 잠깐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플러터 개발자가 디자인팀에서 어떠한 디자인을 피그마로 제안을 하면 개발자는 그걸 플러터로 만들고, 그러면은 그걸 만든 걸 앱으로 배포해서 또 다시 QA 검증을 타서 UI나 혹은 디자이너가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서비스는 위젯이라는 게 뭐냐면 플러터의 한 화면의 단위인데요. 그 위젯 단위로 라이브러리화해서 이쪽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링크가 떨어지고요. 개발자는 자기가 디자인 그 안대로 플러터로 개발을 해서 여기에 올리면 링크가 떨어지고, 그 링크를 받아서 피그마나 이런 데 어태치하면 이제 디자이너들은 그 피그마에 어태치된 링크를 통해서 실제 이 위젯들을 눌러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제대로 UI에 맞게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품 기획팀 쪽에서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과 디자인과 디스커션이 실제로 같이 병행되도록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써보진 않았고요. 이쪽에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유용한 툴, 좀 괜찮은 플러터 툴이다 하는 것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또 소개해드릴 거는 실제로 요번에 정식 배포된 건 아니고 향후에 배포될 건데, 우리가 아니죠. 제가 아니니까. 플러터가 구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바일하고 웹 중심으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그래픽 툴이니까요. 그래픽 UI 툴킷이니까 획기적인 그래픽 성능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시니스하게 웹이나 모바일에 있는 네이티브 리소스를 플러터랑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카테고리로 또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걸 좀 살짝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개발자들이 최대한 공수가 덜 들어가게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템플릿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트라는 랭귀지랑 그다음 웹앱, 모바일 앱 등을 보여주면서 소개를 했고요. 먼저 다트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배포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19 버전이고요. 향후에 배포될 게 이제 3.0 버전입니다. 이게 아직 알파 버전이고, 우선은 신텍스적으로 추가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리턴은 하나의 변수로 리턴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뭐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리턴해야 되려면 리스트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맵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조체나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정의 변수를 선언해서 그걸 리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랭귀지마다 좀 다른데 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레코드 앤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패턴 매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리턴할 때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로로 묶어서 복수개를 리턴하면 타입이 더블이라고는 하지만 타입이 달라도 됩니다.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은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다른 타입의 변수를 리턴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3.0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 또 케이스문 쓰는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굳이 공유 드릴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트 2.0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널 세이프티 하다라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근데 3.0에서도 앞에 사운드라는 말까지 붙이면서 사운드 널 세이프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널 세이프티 한 건 똑같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널 세이프티를 체크하는 루틴이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명령어 셋이 기존에 이게 이제 왼쪽에는 1.0 버전이고요. 다트. 가운데가 지금 쓰고 있는 2.0 버전이고, 맨 오른쪽이 앞으로 나올 3.0 버전입니다. 명령어 셋이. 그래서 널 세이프티 체크하는 로직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만약에 수만 라인, 수천 라인의 널 세이프티 구문에서 기존 대비 이만큼 명령 셋이 줄어서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트로 공유해드릴 마지막 내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터는 엄청나게 많은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데요. 3.0부터는 이제 리눅스의 리스크5라는 아키텍처와 그다음에 웹에서 웹 어셈블리라는 아키텍처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스크-V는 리눅스 리스크 명령어 셋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저도 뭐 옛날에 학부 다닐 때는 들어봤지 실제로 많이 이렇게 써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매우 적은 리소스의 인베디드 장비에서 다트 언어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디바이스가 그 시연 행사 때 사회자가 나와서 자기가 이거를 호텔에서 만들어서 테스트했다 하면서 보여준 겁니다. 조금만 하면은 굉장히 작은 리소스의 CPU나 메모리도 굉장히 로우한 시스템에서 다트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리스크5도 좋지만 이 웹 어셈블리를 되게 놀랍게 봤고요. 인상 깊었습니다. 웹 어셈블리를 잘 모르실 텐데요. 웹 어셈블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웹 프론트엔드 앱은 자바스크립트로 동작을 하는데요. JS로. 그러니까 C 언어나 C++ 아니면 러스트 언어로 개발된 코드들이 이런 프론트엔드에서 직접 실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어셈블리는 웹 어셈블리라는 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C나 C++나 러스트 언어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컴파일링해서 WASM이라는 파일로 컴파일을 하고요. 이거 자체를 웹 프론트엔드에 심어서 C로 만들어 놓은 솔루션을 웹에 빠른 시간 안에 이식시킬 수 있는 언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이 기능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웹 어셈블리로 된 대표적인 앱이 피그마예요. 저희가 피그마를 웹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웹 어셈블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웹 어셈블리가 뭐가 좋냐면 C 베이스이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더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하는 속도도 매우 빨라서 고성능이 필요한 그런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웹앱으로 개발을 못했는데 이 웹 어셈블리가 나온 이후에는 거의 일반적인 로컬 앱 수준으로 퍼포먼스를 뽑아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트 3.0부터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매우 좋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트를 넘어가서 이제 웹으로 한번 가보면은 웹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플러터 쪽 이번에는. 그래서 웹에 대한 퍼포먼스도 향상시켰고 뭐 웹 쪽을 엄청 강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키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그냥 플루터 앱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 화면은 그냥 우리 웹페이지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쌓여져 있는 프론트엔드 웹이고요. 웹에 플러터 앱을 그냥 이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버튼들은 일반 웹으로 구현된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순수 플러터인데 이 플러터에서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여기 있는 번호가 바뀌죠. 즉 플러터하고 웹하고 서로 통신을 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div라고 해서 HTML 명령어 중에 하나인데 그 공간 안에 이렇게 플러터를 집어넣으면 div라고 바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존의 섀도우나 여기 섀도우 효과 들어갔고 미러나 이런 효과들을 플러터 앱에 그냥 바로 플러터 그 div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뭐 리사이즈 하게 되면 사이즈도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재밌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스핀도 돌릴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디바이스 모드로 바꾼다 그러면 얘네가 이걸 디바이스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면 이거는 진짜 플러터 앱이고요. 데모 앱이 아닙니다. 진짜 플러터 앱이고 그게 웹 프론트엔드랑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티그레이션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이걸 엘리먼트 임베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곧 나올 플러터에서는 요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픽셀 쉐이더라고 그래서 픽셀 쉐이더는 이제 GPU에서 로컬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기능인데요. 이제 원래는 하드웨어 가속 그래픽 옵션이 켜져 있어야 그 GPU를 통해서 이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써서 이제 그래픽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웹에서는 지원이 안 됐어요. 플러터로 만든 웹은. 근데 이거를 지원을 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막 픽셀 하나하나가 막 효과가 들어가잖아요. 픽셀 쉐이더 자체가 여기 이 화면 한 픽셀 하나당 같은 효과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무거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효과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긴 하지만 저거 자체가 코딩이 돼서 하나 한 땀 한 땀 다 픽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향후에 이런 픽셀 관련된 그래픽 처리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성능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뭐 모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자가 최대한 공수를 덜 들이고 어떠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템플릿을 많이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뉴스 관련된 것들을 포스팅하는데 특화된 툴킷이고 이걸 이용해서 뭐 2주 만에 많은 회사들이 그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필요한 회사들은 앱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원더로스인데 플러터의 화려한 그래픽을 감상할 수 있게끔 앱을 배포를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깔아서 설치해 봤는데요. 보시면 이게 약간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약간 그냥 웹페이지 같기도 한데 이게 플루터로 만든 UI고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샘플 코드가 다 있고요. 아마 코드 자체가 간단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화려한 효과를 주는 구현이 가능하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운데 갤러리 화면으로 하면은 갤러리가 그냥 간단히 갤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로 이렇게 좌우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있고요. 화려합니다. 다음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 플러터로 G 어플라이언스에서 이제 스마트 HQ 홈 개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와 iOS의 리소스를 직접 쓸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 걸음걸이 수를 확인하는 앱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헬스 커넥트 클라이언트라는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클래스를 써야 되고 iOS 같은 경우에는 CM 페도미터라는 네이티브 클래스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플러터에서 이걸 지원하는 건 없죠. 이걸 지원하려면 이걸 지원하는 패키지가 나오길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채널로 뚫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HQ 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네이티브의 리소스를 쓰려면 이렇게 중간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터 채널을 만들어서 함수들을 각각 정의하고 거기에 파라미터까지 정의해서 안드로이드, iOS 각각 그 부분을 다 네이티브로 구현을 하고 플러터도 그거에 맞춰서 구현을 다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 채널로 하나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맞춰줄 수 있어서 플러터에서는 그냥 진짜 싱글 다트 코드 하나로 핸들을 하면 돼요. 이게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널 쪽에서 이미 네이티브 쪽에서 이미 그 작업을 맞춰줬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근데 이제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게 FF 제너레이터랑 JNI 제너레이터인데요. FFI 제너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C로 짜여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바인딩해서 연결해서 쓸 때 쓰는 거고요. JNI는 자바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죠. 이런 거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해서 쓰도록 하는 건데 이게 곧 나온다고 하네요. 상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채널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 제너레이터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헬스 커넥트 클라이언트랑 그다음에 CM 페도미터라는 네이티브 클래스랑 네이티브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를 전부 다 다트 코드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다트 입장에서는 다트로 짠 코드로 플러터를 직접 짤 수 있죠. 이거의 단점은 플러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냐 iOS인지를 구분해서 이원화된 코드를 짜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러터에서 차세대를 만들고 있는 그래픽 엔진이 임펠러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스키아 엔진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초당 10프레임인데 60프레임으로 속도가 빨라졌고 기존에는 2D만 지원하던 걸 3D로 지원한다.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는 플러터 포워딩을 다 듣고 난 느낌은 그래픽 엔진 퍼포먼스에 참 진심이구나. 그걸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아무래도 UI 툴킷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그리고 웹 플랫폼 지원을 조금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웹 플랫폼의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굉장히 플러터를 쓰면서 불편했던 네이티브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를 좀 더 자동화
대중화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포커스를 또 맞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플러터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편리한 툴들이 많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구글이 뭔가 할 때 가장 불안한 건 구글은 그 어떠한 노티 없이 드라이브 하던 걸 멈춰버리는데 아직까지는 플러터가 구글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으면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